자, 교재 이제 3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중개대상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을 전제로 해서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에서 행위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중개대상물로서 아파트 또는 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중개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소유권 같은 건 중개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질권. 아파트엔 질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만 성립해요. 그러니까 아예 성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권리는 중개와 친하고 어떤 권리는 중개와 친하지 않는가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중개대상 권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는 중개가 가능한 권리는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용익물권은 무조건 중개가 가능합니다. 용익물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요. 그 다음 담보물권. 담보물권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법정 담보물권 하면은 저당권 있죠. 그 다음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 유치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저당권의 성립이나 저당권의 이전이 전부 중개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나 질권의 경우는 무조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에는 질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유치권의 성립. 중개가 불가능해요. 유치권은 왜 생기냐? 보통 부동산에 있어서는요.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부동산의 민법 얘기고 판례가 의해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유치권 성립을 갖다 인정하려면은요. 왜냐하면 유치권은 공시가 되는 권리입니까? 공시 안 됩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오로지 뭐냐면 공사대금 하나 인정해줘. 건물에 대해서 공사대금 있을 때 그 공사대금 안 주면은 그거 문 닫아 걸고 너 못 들어와 주인. 그때 유치권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공사대금.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대금도 마찬가지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인정 안 해줘. 왜? 입증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예? 그거 되게 힘들어요. 저기 인테리어는. 왜냐면 그냥 웬만하면은 다 유치권, 여러분들 경매 나온 물건들 다 보면은 유치권 성립이라고 써 있잖아. 근데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된 거나요? 성립 가능성이 있는 거나요? 성립 가능성이에요. 실제로는 다 뻥이야, 그거.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한마디로 성립에 대한 거는 돈 안 내면 성립하는 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중개를 해? 하지만 유치권 자체를 갖다가 사업자 명의와 함께 남한테 이전할 때 이건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요, 설정과 성립에 관한 것은 중개할 수 없으나 이전에 관한 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성립은 중개 안 하고 안 되고 이전만 가능한 거. 얘네들이 이전만 가능한 대표적인 권리예요. 물론요, 판매권의 성립에 대해서는요, 중개가 가능할 여지도 있어요.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냐? 얘네들은 이전만 가능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왔으면 중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X야.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나오면 그땐 O야.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청착물 소유자가 달라졌어. 그러면 법에 의해서 저절로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중개할 수가 없어. 법에 의해서 저절로 성립하는데. 하지만 법정지상권을 타인에게 넘길 적에 이전하는 것, 중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전만 가능한 권리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불가능한 권리. 질권은 대표적인 불가능한 권리다. 그 다음에 점유권. 점유권의 경우도요, 본권 없는 점유권, 중개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여러분들, 점유권은 민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그게 점유권이에요. 뭐라고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면 A와 B라는 노부부인데 이 부부가 미국에서 딸이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서 미국에 한 100일 여행을 떠났어. 집 비워놓고. 이거 도둑이 들어온 거야. 도둑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집 비어있어서 그 다음날부터 지가 와가지고 살았어.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미국 간 사람들. 그런데 저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도둑에게 있어요. 도둑이 이거 다른 도둑에게 내 점유권 좀 팔아주시오 하고 중개 의뢰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래요.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무채재산권들이요. 무채재산권 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그리고 그 외에 저작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부동산하고 친한 권리야, 친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분묘기지권이요. 분묘기지권은 중개 불가능한 권리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권리인데요. 저 분묘기지권은 이런 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토지의 소유자는 A야. 이 분묘의 소유자는 B야. 할 때 이 분묘 소유자가 이 토지 소유자 A에 대해서 갖는 권리, 저것이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또 생기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 분묘가, 이 토지가 B 거였는데 토지가 A한테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분묘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거나 아니면 시효취득, 20년간 평원 공연 해가지고 시효취득했거나 그럴 적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획득하게 돼요. 그럼 분묘기지권의 정체는 뭐냐? 이 묘에서 수호와 봉제사를 하는 것이 이게 분묘기지권의 내용이에요. 뭐 하는 거? 가가지고 잔디 깎아주고 가서 제사 드리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뭐 하는 거, 그게 분묘기지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B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제사 드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중개 불가능한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저기서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 적어도 얘네들은 이전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히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성립이든 이전이든 무조건 중개가 가능해서요, 저당권 앞뒤로 어떤 말이 붙든 무조건 중개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 중개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요.
소유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저당권 이전 행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무슨 말이 붙든 저당권은 무조건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대법원 판례야. 저게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할 적에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가 거래하는 주 거래은행 찾아가고 그냥 우리 그냥 자기 거래하는 은행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찾아가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은행 거래를 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 때문에 은행 거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 그래가지고 어느 은행은 이자율 얼마고 어느 은행은 이자율 얼마이고 어느 은행은 거치기간이 어떻고 어느 은행은 여기 저기 중도금 상환할 적에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아주 상세한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발품 팔면서 딴 데 다니지 말고 누굴 찾아가라?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딱 해주고 여러분들이 찍는 거야. 그래서 나 그럼 여기다가 할게. 특히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어디 지점장들 알아가지고 지점장 알면은 한 0.01% 정도 수수료가 감액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선 수수료도 감액받고 해가지고서 그 개업공인중개사 통해서 하면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화해요.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 와요, 아예.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공짜로 한다, 돈 받고 한다. 이거 중개 수수료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당권 하면 무조건 중개 가능하다야. 기억할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 중개 대상 권리로 여기에 해당해 중개 대상 물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해당한다 할지라도 소유권의 이전이 중개 대상 행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시에는 이때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개 대상 이제 행위의 문제로 이 중개 대상 행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행위, 채권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물권행위, 채권행위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라는 거죠. 법률행위 아닌 것은 중개대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경매, 공매, 토지 수용 이런 것들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토지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가 아니면 경매, 공매로 말미암아 건축물의 소유권이 넘어가 아니면 상속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 즉 아파트 소유권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 권리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권리가 넘어갈 적에 그때는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중개 자체와 친하지 않는 행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뭐냐? 대체물에 대한 거예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계약은요, 중개하고 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옆집에서 쌀 2대박 빌려왔어. 그러면은, 2대박을 어떻게 해왔어? 빌려왔어요. 그러면은, 갚을 적에 내가 먹은 쌀 화장실 가서 받아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새쌀 갖다 줘? 다른 걸로 갖다 주죠. 그게 소비대차예요. 쓰고 다른 물로, 대체물로다가 줄 수 있는 게 소비대차야.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요, 내가 이 땅을 이용하면서 다른 땅으로 갚으면 그건 교환이야.
뭐요?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소비대차 계약이 부동산에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요, 무상의 행위입니다. 사용대차는 뭐 하는 거요? 예?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야. 사용대차는 뭐요? 임대차는 돈 주고 빌리는 거야. 그게 차이점이야. 사용대차, 예를 들면 이거야. 여기 10,000평짜리 땅이 있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아무한테나 공짜로 빌려주셔 하면 중개가 성립합니까? 중개가 성립할 수가 없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딴 사람 주겠어? 아니면 지가 쓰겠어? 임대료 받고 지가 쓰지. 무상의 행위, 증여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개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무조건 중개와 친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민법상 물권행위, 채권행위 이런 것들 중에서도 얘네들은 중개와 친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요. 중개대상 행위 3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그러니까 38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38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안에를 보시면은요, 거기 법률 규정, 즉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즉 상속이라든지 경매, 공매라든지 수용과 같은 이런 것들은 중개와 친하다, 안 친하다. 중개와 친하지 않은 행위라는 거요.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보세요. 토지의 소유권이 상속으로 넘어갔다 할 적에 토지라는 건 중개 대상 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건 중개가 가능한 권리예요. 그죠? 그러나 상속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개와 친해 안 친해? 그래서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 이 경우는요. 소유권 중개 대상 권리입니다. 그 다음 중개 대상 행위로서의 여기서 이런 거 아니니까 매매는 전형적인 뭡니까? 중개 대상 행위죠. 하지만 뭐가? 물건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물건과 권리와 행위가 전부 중개에 어때야 돼?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다루는 거야. 그래서 물건에 대한 문제로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산, 광업재산을 한 거고 권리에 대한 문제로서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능한 거 하면서 제가 물건만 써놨는데 채권들도 있어요. 뭐요? 환매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채권에 불과할지라도 중개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임대차 중개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입니다. 물건, 권리, 행위가 다 일치해야만 중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중개 대상 행위에는 여러분들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은 중개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이거 구별해봐요. 자, 1번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왜? 상속이니까. 2번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왜? 토지니까. 세상에 상속 안 받은 토지가 어디 갔어? 얘는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예? 저당권 설정행위 당연히 중개할 수 있어. 저당권은 앞뒤로 무슨 말이 붙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예? 왜? 이건 소비대차 계약이잖아. 이건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예요. 상속이냐 토지냐의 문제라는 거야. 저기선. 저런 게 여러분들 아니 똑같은 건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냐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짚어본 내용이에요. 무조건 몇 문제? 한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봐야 될 것은요, 용어정의입니다. 교재 3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정의는요, 여러분들 100% 한 문제입니다. 첫째로 중개, 두 번째로 중개업, 세 번째로 공인중개사, 네 번째로 개업공인중개사, 다섯 번째로 소속공인중개사, 여섯 번째로 중개, 보조원. 이렇게 6개의 용어 정의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6개의 용어 정의 중에서 4개, 3번, 4번, 5번, 6번은 사람이에요. 일단요, 용어 정의의 특징은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돼요? 함부로 빼지 마시고요. 함부로 더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때 했죠. 빼면 뺄수록, 아니 더하면 더할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댔어요. 아줌마. 여기에다가, 그 아줌마는 다 아줌마야.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범위 어떻게 돼? 좁아져. 미운 아줌마는 빠져야 되잖아. 집어넣으면 나 두 명으로다가 줄잖아. 2명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범위는 더 글자를 더할수록 좁아지고요. 뺄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맙시다. 해서요. 시험에 얘네들은요, 더하기로 나와요. 더하는 순간 틀려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여러분들 아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여러분들 이름 썼잖아.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내년 아니죠. 올 12월 1일이면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공인중개사죠? 그때 여러분들 중개 업무 할까요? 아직은 못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못하고 있을 거라요. 자격증 따기만 하면 공인중개사일 뿐입니다. 중개 업무 여부와 상관없어요. 그거 집어넣으면 틀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뭐 한 사람? 공인중개사는 자격 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사람이에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OX. X라는 거요. X라는 거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법인도 있어요. 법인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지 법인 대표는 소속공인중개사에 불과해요. 그러면 법인 자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대표가 땄지. 그 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중개인, 일명 부칙제 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분은 옛날 복덕방 시절부터 중개업 해오던 분이야. 그때는 동에 가서 신고하고 한 거예요. 신고만 하고 했어.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개업공인중개사로 그분들도 인정해주고 있고 시중에 가끔 있어요. 그분들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할 적에는 분명히 자격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자격증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더하지 마세요. 그럼 이건 맞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더하면 틀린다니까 언니. 안 돼요. 왜? 개업공인중개사가요 6개월간 휴업을 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다. 휴업이나 여러분들 업무정지 처분을 먹었다 할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업무해 안 해? 안 해요. 그 기간 동안 업무 안 해요. 하지만 뭐야?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붙었어. 12월 1일 날 붙을 거 아니에요? 12월 1일 지났어. 붙었어?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어떤 분이 전화 왔어. 여러분들 자격증 걸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일을 하겠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통장에 돈 집어넣는데 매달. 그래가지고 빌려줬어.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요? 이름 빌려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요? 빌려준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데 빌려준 사람은 일하에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이지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하면 틀려. 뭐 하지 말자? 더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고용된 자야. 그래서 둘을 용어 정의할 적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이게 들어가야 돼. 다만 이 사람들의 구별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별이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 인자 아닌자로 구별돼요. 그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가 맨 처음에 목적에서도 봤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해. 그래서 목적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그죠? 제고하고 업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요. 즉 전문직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은 못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단순 보조할 뿐입니다. 단순 업무 보조에 그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얘네들은요 1번, 2번, 3번이 빠지면 틀려. 시험에 나오면 빼기로 나와요. 칠판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지요? 오, 이거 빠지면 틀린다니까.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안 보여. 다시요. 여기 보세요. 도덕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공인중개사인자 이거 빠지면 틀려. 소속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능력 안 되면 수행을 해. 보조부터 해. 여러분들 시험 붙어가지고 가봐. 업무 수행시키겠어? 아니면 보조부터 시킬 것 같아? 보조부터 해. 한 2, 3년 안 시킬 수도 있어. 2, 3년. 못 믿어서. 그래요. 수행 또는 보조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모두 할 수 있어. 능력되면 수행도 할 수 있어. 빼면 틀려. 됐어요? 그 다음.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그러니까 법인의 임사원 저속에는요, 이제 법인 대표도 포함돼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인 대표야, 내가. 그러면은 법인 대표인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법인에 속해 있나요? 속해 있지 않나요? 속해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요? 아니요? 공인중개사이죠? 그리고 자기가 중개업무 수행도 하고 중개업무 보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아니다? 이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칠판을 보십시오.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자 가로 열고 법인의 임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제외 가로 닫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지요? 포함이지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면 틀려? 빼기. 제외가 빼기요? 포함이 빼기요? 제외가 빼기야. 그죠? 제외하면 틀려. 포함이요. 됐습니까? 중개보조원도 똑같아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인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안 들어. 다시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뭐가 빠졌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저거 빠지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다시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아닌 자 빠지면 틀려. 다시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단순 빠지면 틀려. 한마디로 뭐 하면 틀려요? 빼기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웃죠? 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출 것 같아요? 의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놔야 돼? 짚어놓으세요. 예리하게 짚어놓으세요, 지금.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디드면 돼. 예, 여러분들 애들이 한 번 일어나려면 몇 번 넘어진대요? 10,000번 넘어진대요. 10,000번 넘어지려고 한 번 일어난대요.
이거 그렇습니다. 뭐든지 하여간에 무언가에 대한 첫 시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건 무언가에 대한 여러분들 첫 시도예요. 어렵습니다. 첫 시도는. 아무리 쉬운 거라도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는 되게 쉬운 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진짜 기기묘묘하게 아주 희한하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 O인가 X인가 보세요. 특히 언니. O인가 X인가 잘 봐.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X요? 아니, X가 정답이야. 예? 그렇죠. 중개 업무지 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중개업이요, 중개업무요? 중개업무입니다. 정리할게요. 이게 중개입니다. 중개업이 클까요? 중개가 클까요? 이게 중개업입니다. 왜 얘가 클까요? 글자가 어떠니까? 작으니까. 적을수록 영역이 크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개별적인 일들. 이게 뭐요? 중개업무인 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하는 자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예에 의해서 개별적인 뭐를 하는 거야? 예?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중개업은 누구에게 귀속돼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중개업이야.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중개업이다. 중개업무다. 하나하나의 일을 할 뿐입니다.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죠? 등록은 없는데 중개업 하게 되면 소속공인중개사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무등록자로 처벌받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무등록자로 처벌 안 받아. 왜? 중개업하고 있어. 중개 업무를 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예에 의해서 중개 업무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는 거야. 소속공인중개사가 전체를 자기가 다 해? 수수료도 지가 다 갖고 가? 그러면 그건 소속이 아니라 뭐야? 개업공이야. 근데 등록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무등록자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거예요. 소속이 하는 거는 중개 업무야. 그래서 아까 목적에도 공인중개사라고 출발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개 업무야, 중개업이야. 업무였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었어요. 됐습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네엔. 단. 한마디로 뭐 하면 틀려? 빼면 틀려. 이거 무자 하나라도. 우습죠? 네, 이게 용어적인 거요. 그러니 여러분들 있죠? 이게 있잖아요.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틀려. 여러분도 틀릴 거야? 맞출 거요? 맞춰봅시다. 첫 시도. 중개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 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개업은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요, 일단 첫 번째 더하기도 안 돼요.
두 번째, 빼기도 안 돼요. 세 번째, 바꾸기 조심합시다. 쟤는요, 더하기, 빼기, 바꾸기가 다 나와요. 더하기는요, 칠판을 보세요. 어이. 더하기는 뭘 더하냐? 얘 더해. 뭘 더해요? 어이, 뭘 더해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칠판을 보세요. 중개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예? X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만이 중개일지 않아.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행위 속에도 중개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중개 왕왕해.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브로커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어로 브로커야. 영어로 여러분들 영어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뭐겠어? 브로커야. 예. 개업공인중개사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무등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그래서 중개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맞다 틀리다. 웃다가 또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 더하지 마세요. 또는 요렇게 더해요.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에 이렇게 중개업이라 하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더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빼기는요. 얘 빼. 얘가 빼도 얼핏 문장물 말대 보암직하고 드름직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라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빠지면 틀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업으로 빠지면 틀려요. 세 번째로는요. 슬쩍 바꿔치기예요. 중개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슬쩍 바꿔치기 하면은요. 안 보여. 기억해 주세요. 업은 2번 나온다. 업은 몇 번 나와요? 업은 몇 번 나와요? 업은 2번 나와야 맞아요. 바꿔치기 하는 순간에 업은 1번이야. 여러분들 저거 보지 말고 업자가 몇 번 들어가나만 봐. 중개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몇 번 들어갔어? 다시요.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1번 들어가면 틀리는 거야. 다시요.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1번 들어가면 요거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업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6가지의 용어 정의 늘어요. 시험에 나오면은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은. 단 오늘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한번 여러분들 있죠? 이게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좀 넘겨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해서요. 용어정의 자체로서요. 여러분들 요 6가지를 우린 봤어요. 무조건 한 문제다. 이제는요. 여러분과 제가 중개와
중개업이라고 하는 저 사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고 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